가수 전영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택시 남자답게 예. 그리고 사전 오기 끝에 내 생의 마지막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전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전 오기 끝에 마지막 그렇게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어떤 사전이 있었고 어떤 오기가 있었는지. 꿈틀꿈틀거립니다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터트리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 감초 역할로 여러분들과 멋진 시간 만들어주고 계시죠. 감초 팬은 오성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남자 오성권입니다. 네, 약방의 감초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럼요. 감초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초가 그 약방의 감초라는 게 예. 사실 없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넣으면 좋다 이거죠. 너무 예, 좋다. 그래서 이겁니까? 감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럽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는데. 자, 전영미 씨 오늘 라디오 쇼 첫 출연이신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연해 주셔서. 아니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 정말 저번에 한번 왔다가 예. 출연 못하고 바로 주차장에만 있다가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지금도 신인이지만 예. 신인인데도 시작 전에. 한참 전에. 바로 한참 전에. 아, 저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전혀. 이거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뜨거워져가지고 저희. 네. 저랑은 관계없이 예전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하신 거죠. 예, 저는 이제 3년 차니까요. 예. 이제 오늘은 오디션을 보러 왔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계속 불러달라는 뜻에서.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디오쇼 오셨는데 전영미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가수 활동 시작하신 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까지 예. 10년 딱 2개월 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예, 오래된 시간이. 예. 그러니까 10년하고 2개월 됐다는 거면 7월 달 정도에 제가 예. 앨범을 10년 전에 그러니까 냈죠. 본격적인 가수 활동으로 앨범이 나온 게 예, 그렇죠. 10년 전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 전에는 계속 노래를 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밤업소에서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가수 활동은 오래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정식 데뷔 앨범이 나온 게 10년 전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업소에서 일하실 때는 어떤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셨고 첫 앨범은 어떤 장르의 앨범이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서부터 예. 쉽게 말하면 저는 7살 때부터 트로트를 불렀어요. 지금의 말하면 이제 신동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예.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어. 아버지 참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예. 야, 아주 찰지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요? 네. 청춘을 돌려다오를 불렀거든. 네. 그 어린 나이 7살에. 예.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놈이, 갑자기? 욕을 하니까 왜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왜 뭐라고 하실까? 어린 놈이 네. 어린 녀석이 네. 청춘을 돌려다오 부르니까 청춘을 그러니까 선곡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노래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곡타.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어.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 자체를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근데 환경이 좀 어땠을까요? 그때 7살 때 트로트를 불렀다라는 건 아버님이 근데- 노래를 많이 부르셨나?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예.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들렸던 노래들이 아마 트로트였던 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여기저기 뭐 틀면 다 트로트였고 네. 또한 집안에서도 계속 트로트를 많이 했고. 들었고 저 역시도 그러니까 제가 트로트 가수라서가 아니라 예. 그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요게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예전에 그 7살 때. 7살 때 특이하다. 그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노래를 아예 꿈을 버렸죠. 노래를 트로트를 부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반대로 거죠. 영향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트로트 노래를 꼭 내가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실 트로트가 상당히 유행을 했고 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TV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뭘 불렀냐면 아직도 기억이 좀 나는 게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신나 노래. 노래가 근데 가사가 쉽지 않아요. 네. 가슴이 그렇죠.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되게 재밌게 다가오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막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또 트로트 하면은 예. 또 중독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반복 가사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필요하겠죠. 자, 그럼 가수 활동을 7살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아니 정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나요? 7살부터요? 7살 때 청춘을 돌려다오가 이제 데뷔곡이시고 이제 가수 활동은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정식 데뷔한 게 10년 전에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그러면 10년 전 앨범이 나왔을 때 그 노래는 제목이 뭐였어요? 택시. 예? 택시. 택시. 예. 우리 타는 택시요. 그렇죠. 제목이 택시였습니다.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김민진 작곡가 네. 그 2차선 다리 작곡하신 분이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그 노래가 이상하게 그 타이틀곡이 아니었는데 네.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2년 동안 SBS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밀어줬던 곡인데 네. 그 안에 제가 사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죠. 네. 그러면서 저의 이제 가수 인생은 잠깐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사고가 그러면 크게 나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네. 후유증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미리 얘기를 네. 드릴게요. 근데 1년 한 6개월 정도를 병원 신세를 졌죠. 1년 6개월이면 진짜 오래 중상이었네요. 근데 물론 네. 크게도 다쳤지만은 합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약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외부적 어떤 사고 때문에 네. 내가 발표를 하고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놓친 거죠. 오히려 더 보류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앨범이 딱 나오고 그 앨범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네. 되는데 사고 때문에 내가 1년을 넘도록 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맞아요. 쉽지 않았던. 그 전에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고 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락하는.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또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좀 있다가 돌아가시고. 겹쳤군요. 아까는 제가 아버님이 저 뭐 어린 예. 욕을 했다는데 나중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니까 트로트를 계속 시켰어요. 여기 가면 뭐 칠순잔치 같은데 제가 가수 아니었을 때 막 시키고 그랬었는데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푸싱을 해주셨던 분이신데 결국에 이제 내가 나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게 되더라고요. 악재가 계속 겹치니까. 네, 그러면서 우울증 같은 게 찾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네. 또 남자가 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남들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까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강을 7계절이 바뀌도록 걸어 다녔어요. 한 번은 한 9시간 반을 걸어봤는데요. 네. 그렇게 거는 거예요. 계속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옛날에 만 제사 지내면 음복도 안 했던 사람인데 술도 입에 대게 되고. 술도 전혀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있는 제가 싫었던.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꿈틀거린다고 했던 게.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계속 길어도 되나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노래는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끊기도 뭐하고. 극복했을 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가평에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군인이에요. 육군 상사로 근무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구랑 이제 추억을 만들고 나는 이제 자살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5월 달쯤이면 사람이 없었어요. 한 2달을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여름 되니까 피서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춥기도 했지만 잘 땐. 나중에는 막 시끄럽고 막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계곡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늘죠.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해병대 출신이라고.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해병대 추리닝을 사람이 하나 떠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해병대니까. 내가 무슨 수영을 잘할 줄 아는 거죠. 안전요원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위험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솔직히 말해서 해병대에 뭐 어떤 그런 거보다는 두렵죠. 두렵지가 않잖아요. 일단 죽으려고 왔었기 때문에. 본인 일단 심정이. 근데 제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구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래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를 누르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기절을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몸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고 이게 가까이 와서 떨어밀어주고 그다음에 저는 한 2-30m 더 떠내려 간 다음에 거기서 걸어왔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영웅인데. 근데 내가 이거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죽으러 왔는데 살아도 되나 이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고 누군가에게 박수받는 삶을 그때 딱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한 10일, 15일 정도 그 안에 제가 다시 돌아오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걷고 막 이제 몸을 만들고 제가 한 80kg가 넘었었는데 몸무게 한 20 몇 킬로를 빼게 되죠. 감량을 하고 대단하시네요.
이 노래가 사전 5기, 이 5기의 주인공이군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인데 네. 내 생의 마지막 노래라는 각오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성인가요 순위 10위권에 랭크된 노래가 혹시 이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10위권에 랭크가 되면서 성인가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은은하게 뭔가 빠져드는 듯한 약간 뭔가 이 팽이가 돌아가는 가운데를 보듯이 묘하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의 간드러짐이 물씬 느껴진다. 그렇죠. 예, 트로트는 또 간드러짐이 또 표현이 돼야 되니까. 두 분이 다 하시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원래는 이 곡이 사실은 발라드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트로트 가수니까 트로트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곡이었죠. 발라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뭐 요술공주 이런 개념으로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최양락 씨가 예전에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트로트니까 트로트를 분명히 가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느낌을 넣어야 있었고. 된다. 맞아요. 그리고 가사가 애절한데 제 개똥 철학일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아무리 애절해도 노래는 멜로디는 경쾌해야 된다. 뭐 그게 저의 어떤 주관이거든요. 트로트 곡이 보면 되게 경쾌한 리듬이 있는데 가사를 보면 되게 슬픈 가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트로트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만의 어떤 특별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사람들한테 몸은 흔들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좀 슬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슬픈 거죠. 몸은 흔들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노래가 발라드 곡이라는 게 유상록 선배님이 불렀던 곡이에요. 원곡은요. 네, 근데 발라드고 약간 템포가 느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작곡가 선생님한테 좀 빠르게 좀 땡겨달라. 한 곡을 또 그렇게 좀 그렇게 해달라. 제가 주문을 했죠. 그랬더니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곡이다. 이거다. 이거라면 내 생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사전 5기 마지막 곡이라고 하시지만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거 봐요. 절대 마지막 아니죠. 더 이걸로 더 나와야죠. 이제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각오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도 발표를 하셨다고요?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좀 넘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트로트 곡의 뮤직비디오를 예전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일반 다른 장르의 곡보다는 현저히 좀 적어요, 그죠? 네, 그렇죠. 제작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또 발표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노래에 대한 열정이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다르다. 좀 신경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좋게 말하면 그렇고 이제 막말을 하자면 저는 할 거 다 해보고 싶었다. 다 해보고 싶은. 할 건 다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비주얼로도 노래도 노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너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뮤직비디오들도 우리가 일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꼭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 보니까 뉴미디어로도 어떻게 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이브 많이 듣지만 그래도 이렇게 뮤비가 있으면 느낌 뮤비도 달라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느낌이 다르죠. 향토 예전에 98년도에 가요제에 나오셔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2003년도에도 가요제 금상을 수상하셨고 그때는 가요제 많이 출전하시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쭉 대상 타게 되면 가수 데뷔하는 게 그 시점에 맞춰서 막 일사불란하게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게 되던데 그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가수의 꿈을 꾼 거는 아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아버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드렸는데 뭐냐면 아버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 나중에는 이제 트로트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제 정신적인 야 너 이거 해봐라 뭐 칠순잔치 하라고 해봐라. 이것도 사실은 너 나가봐라. 저거 냉장고 준단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탁기 준단다. 야 저거 TV 준단다. 항상 거기 상금하고 상품이 괜찮아요. 저는 이게 재미 있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의 아르바이트였죠. 그러네요. 그렇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인정하셨네요. 나중에 인정하시고 아버님은 슬쩍 이렇게 집안에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냉장고가 좀 낡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을 또 출전시켜서 노래라는 게 우리가 연습해서 이제 발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 어렸을 때도 이 친구 참 노래 잘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영민이 쟤는 노래를 워낙 잘해. 이거 나가면 100% 냉장고 가져오는 거야. 어디 가서 제가 저기 도달 이래봐. 지금 냉장고 값이 나오겠어. 노래 하나로 그냥 냉장고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자 그러면 7살에
데뷔하셔서 생기형 가수로 활동해 오고 계시다가 대중들에게는 정식 데뷔가 이제 10년 전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가수 활동하면서 그럼 계속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연들도 들고 했지만 네. 그럼 그때가 가장 내 가수 활동 중에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게 지금 질문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장 힘들었다기보다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네. 오히려 편한 게 뭐냐면 노래를 할 수 있구나. 노래를 한다. 네. 내 노래가 나오고 있구나. 네. 이런 것이 어떤 저에게는 이제 나 살고 있구나. 네. 살아가고 있구나. 네. 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노래 자체가 본인의 노래 자체가 우리 사람한테 비교를 하자면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에서 대중들을 만나서 계속 호흡하면서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래만 나와도 괜찮잖아요. 맞아요. 제 노래가 내가 직접 라이브를 하진 않았어도 네. 오늘은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네. 라이브 아니고 노래가 나오더라도 제 노래가 지금 어딘가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것만 들어도 기분이 좀. 그럼요. 팬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진짜 그때 택시 노래 부를 때부터 아직까지도 좋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많은데 또 이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을 하면서 예. 노래 강사님들도 또 이 노래를 또 많이 선곡을 해요. 하시고 예, 너무 많이 불러주시고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세요? 근데 왜 그 팬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인지도가 막 되게 유명한 가수처럼 확 올라가 있거나 막 이게 아닌데 꾸준히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늘 동행해주는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항상 보면 되게 기억 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면. 지금 정확하게 7년을 활동을 못 하고 7년 반 정도 한 8년을 활동을 못 했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저를 기억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경북 영주에 계신 분인데 네. 나이도 되게 어려요. 지금 29인데 네. 벌써 그러면 20대 초반 때부터 저를 29. 그러니까 엄청 젊은데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 네. 또 박수 쳐주고 있고 네. 뭐 실제로 등을 두들기진 않았지만 그렇죠. 두들겨주고 있고 늘 응원해주는 진정한 팬이네요. 네, 더군다나 나이도 그렇지만 이 동네까지 알고 계신다면 정말 찐팬으로. 찐팬이죠. 우리 팬분들이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본인들도 같이 뛴다라는 마음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저분들을 위해서 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 노래로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고 내 노래로 누군가가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 사명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포장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누가 뭐 관객이 한 명만 있어도 노래를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진돗개 옆에 거기까지 가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이가 많은 공간에서 거기서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꾸며진 그런 것보다 진짜 가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노래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더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보통 보면 우리가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좀 오랜 세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수로 활동해도 나 이런 가수 닮고 싶어. 누가 있을까요? 전영민 씨께는? 일단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출신이고 남진 선배님을 또 좋아해요. 남진 씨. 트로트를 남진 씨, 나훈아 씨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롤모델인 것 같아요. 뭔가 또 남진 씨 보면 좀 강인함이 좀 있잖아요. 남성적인 털털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두 분의 색깔이 전혀 다르잖아요. 나훈아 씨랑 그 남진 씨랑. 또 그 같이 해병대 출신이시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김욱 씨를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들이대.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한 9년 전인가, 한 8년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 빅쇼에 제가 남진 선배님하고 저기 조영남 선배님 같이 출연하셨구나. 가요무대 빅쇼에 제가 한번 또 거기서 이제 해병대 옷 복장을 하고 박수 치러 제가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또 남진 선배님을 또 좋아하라. 노래 곡이 워낙 유명한 게 많아서 어떤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님과 함께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노래는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알잖아요 노래. 알죠. 어떻게 책들이 가사가 처음에? 저 푸른 초원이에요. 아는구나. 설마 제가 이거 모르고 혼납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도 노래도 재밌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표현을 잘하세요. 뭐 둥지라든가 이런 노래들도.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좋아하는 노래는 어머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남진 선배님. 근데 그런 노래 좀
근데 이게 왜냐하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뒤늦게 드리는 건데 예. 어머님이라는 노래를 내가 남진 선배님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보면 가수분들은 오셔서 그 가수들의 오히려 덜 알려진 그런 노래들 숨은 맞아요. 명곡들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안에 충분히 어떤 노래든 이게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온 노래가 있고 다가가지 못했어도 워낙 명불허전인 가수가 노래를 하다 보니 노래마다 다 좋아요. 색깔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시간 송곳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오성건의 Song for You. 네, 제 시간입니다. 네. 예. 오시는 게스트분한테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거 때문에 오셨나 보네.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예, 1시간 반을 달려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송곳 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일명 오성건의 송포유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말씀을 앞서 해주셨지만 해병대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 군대를 가게 돼도 나는 해병대를 선택할 것이다. 예, 저는 일단 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요? 왜냐하면 다녀왔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마 저라는 사람을 길들인 곳이 아마 처음이 바로 이제 해병대가 저를 길들였기 때문에 너무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합니다. 모군이죠. 모군. 힘들잖아요. 그 당시엔 더 힘들었죠? 3년 근무하실 때쯤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아니, 본인이 왜 그 판단을 하세요? 저기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게 군대는 다 힘들어요. 예나 지금은 힘들고 그렇죠. 환경도 많이 달라졌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근무하면 해병대 하면 좀 훈련이 고되다 힘들다 하는데 이런 질문의 의도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데 또 갈 의향이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쪽은 오줌 다 싼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렇죠. 저는 또 그래도 가신다라는 얘기네요. 우리 해병대 부심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면 전 사실 말뚝도 받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뭐 요즘 같은 시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육군에서 아마 말뚝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뭐 가수뿐 아니라 개그맨을 또 개그맨을 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또 이거는 약간 좀 생뚱맞네요. 이게 철없는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성대모사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거를 좀 잘하면은 일단은 코미디언. 네, 그렇죠. 지금은 개그맨이죠. 코미디언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유행했던 뭐 그런 분들 목소리를 흉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랬던 버릇이 있었는지 몰라도 습관 때문에 노래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창법도 좀 따라해보고 그걸 또 가미해보고 내 걸로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식대로 또 해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실제로 그럼 개그맨을 꿈꾸기도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버렸던 게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물론 이제 가수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은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실제로 되게 똑똑해요. 그렇죠. 기발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수는 그러면 안 똑똑해도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다 똑똑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나 그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인정을 해요. 그걸 짜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개그맨은 개그맨대로의 감각에서의 똑똑함, 가수는 가수대로의 감각에서의 똑똑함.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장르든 정말 똑똑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 당시 때 유명했던 뭐 최주봉 선배님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최주봉님 오늘 다시 알려드릴게 뭐 이런 거 가능하다 있네요. 그런 있네요. 잘하시네요. 뭐 그때 당시 맹붕 뭐 이런 거 하늘에서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활발한 편인가요? 사실 첫인상은 되게 차분하실 것 같고 조용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정말 까불었어요. 이제 막내라는 집안의 막내거든요. 그건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근데 그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 애들한테 이제 많이 서울 친구들한테 치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당시 때는 이제 좀 힘을 좀 쓰면은 아무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 강하게 마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권투를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 입도 무거워지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건드리게 되고 너네들 나 안 건들 테니까 너네도 나 건들지 마라. 오늘도 비주얼 보니까 팔뚝이 엄청 굵으세요. 그러시구나. 네 팔뚝. 아니 아니라 얼굴이 좀 이렇게 유해 보여도 팔뚝 굵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숨은 내공자들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저 아직 두 번째 질문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이 꿈이셨는데 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개그맨 시험을 볼 것이다. 20대로 돌아간다면 개그맨 시험을 볼 것이다. 설마 그때 다시 돌아가도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요. 군대를 가겠습니다. 다시. 다시 군대를 가신 그러니까 거고요. 이게 뭐 변화된다면 네. 모르겠는데 군대를 이제 직업군인으로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나. 기승전 해병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군에 대한 상당히 애정이 강하시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제대할 때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해병대보다는 편하겠지 사회생활이. 대부분 그렇게 더 전역하기 힘들어요.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뭘 못하겠냐 생각이 그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다들 전역할 전역할 때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게 제 뜻대로 돌아갈 줄 알았죠. 무조건이죠. 네. 제 중심이 그 지구의 중심이 전 줄 알았는데 네. 딱 한 달 전역하고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금 내 모습 그대로 다시 들어 과거보다 못할 수도 있고 기상이 오전 6시가 아니라 저녁 6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한 달 뒤면요. 자, 세 번째 질문 갈게요. 좋습니다. 젊은 시절 가수를 꿈꾸시면서 여러 가지 그 알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의 그런 경험들이 이 가수와 활동에 도움이 된다. 많이 도움이 되죠. 됩니까? 예, 뭐 웨이터도 기본으로 해봤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제대하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 노가다 이제 그거를 했었죠. 그걸 하고 이제 야채 장사, 과일, 뭐 이런 채소. 배추가 왔어요. 무가 왔어요. 박신한 여주산 밤고구마가 왔습니다. 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팔레 잠시 뒤로 미루시고 뭐 이런 걸 제가 돌아다니시면서 그걸 제가 보통은 이제 녹음을 해서 계속 틀잖아요. 재생을 트는데 저는 라이브로 직접 하셨구나. 자,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게 팔면 내가 뭐 남는 게 뭐 있나 막 이런 손님들하고 재밌게 대화를 이야기도 하면서 도움이 된대요.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와갖고 내가 영희 엄마인데 그래요. 그러면 막 말 장난도 많이 했었고. 그 나중에 제가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 지금도 기억나는데 해병대 총각 왔네 막 이렇게 해병대 했던 총각. 부분을 봤죠. 그 모든 질문에 기승전 해병대로 세 가지 질문 다 준비했는데 다 해병대에 들어가 있어요. 마무리가 해병대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할까요? 아니에요. 그 군대 생활을 들고 나올 때 제가 불안했거든요. 네. 역시 남자 셋이 모이니까 군대 생활 이야기가 얼로 도망가지가 않네요. 뭐 인생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시기가 딱 2년에서 3년 사이의 군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제가 권투만 8년을 했거든요. 오래 하셨구나. 권투 8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시키면 해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저를 길을 들였거든요.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군대에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꺾은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워그리서 못 살 것 같고. 맞습니다. 자, 전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는 트로트로 간다. 천천히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전영미 씨 나에게 트로트란? 저에게 트로트란 노래죠 일단은.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마지막 노래라는 건 전 트로트는 정말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끝까지 저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리셨던 분이 나중에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나의 트로트는 나의 노래이고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성은 씨에게 나에게 무대란? 제 삶이고 더 뻔하다. 제 목표고. 알겠어요. 저희 노동력이 필요한 공간이고. 너무 당황한다. 아닙니다. 대본이 없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어떠세요, 우리 전영미 씨? 글쎄요, 계획은 계속 처음과 끝은 똑같아요. 네. 이게 끝까지 저도 처음과 똑같을 거면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은 게 저의 계획입니다. 뭐 조금 된다 그래서 뭐 나태해지고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늘 변함없는 계획. 많은 대중들 또 내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니 이쯤 되면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면 이렇게 빨리 가요. 이제 적응되고 이제 좀 친해질만 하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MC 분들도 지금 이렇게 눈꼬리가 좀 약간 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끝나네요. 항상 그게 아쉬워. 맞아요. 저희 딱 1시간짜리여가지고 한 시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닌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항상 말하는 게 충청도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제 부지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미안해요. 저희 그래도 그 트로트로 간다 공간은 늘 항상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래 또 오고 싶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뭐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셨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성권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이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노래가 남자답게 택시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남자답게 택시를 타고 내 마지막 사랑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